충격 대공개. 김현지의 비밀의 문이 찢어진다. 현지궁의 비밀의 베일이 찢어진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최근 주간조선에서 2000년대 초반에 김현지 그리고 이재명 변호사의 대화 내용이 폭로되었습니다. 그 내용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김현지가 본인이 얘기하는 고향이 어디인지, 어디에서 공부를 했는지, 이재명과는 어떤 사이인지 낱낱이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 증언, 캄보디아의 공포, 현지 한국인 사망자 50명 내지 100명 이상일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 행위를 하다가 탈출을 해서 한국에 들어온 부산 50대의 충격적인 증언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캄보디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재명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엄청난 충격과 공포입니다. 고액 자산가 이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4위. 고액 자산가들이 코리아 탈출, 러시. 한국 경제 폭망의 소곡인가?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대책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한 주가 후딱후딱 지나가죠. 오늘 제가 9시경에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제가 아침 조금 일찍 8시 20분에 시작을 했습니다. 또 부지런하신 우리 띵동님들 또 바로바로 또 이렇게 접속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다 재미있기 때문이다 라는 글 주신 이혜선님 고맙습니다. 넘버원. 네, 들어오셔가지고 댓글 팍팍 남겨주시고요. 우리 개딸님들도 환영합니다. 대신에 예의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격 폭로. 현지궁의 비밀의 베일이 찢어진다. 아, 이거 김현지가 이재명과는 어떤 관계이며, 김혜선입니다. 네, 김혜선님. 김혜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 보좌 30년, 베일에 가려진 김현지의 그 베일을 한번 찢어보겠습니다.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재명과 김현지는 도대체 어떤 사이인지 한번 낱낱이 까발려 보겠습니다. 야, 지워진 홈페이지. 홈페이지에서 주소가 사라졌다고 해서 썼던 글이 없어지느냐? 아니올시다. 오늘은 주간조선이 한 건 했습니다. 야, 여기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주간조선이 옛날 성남시민 홈페이지, 성남시민 모임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김현지가 작성했던 글들, 거기에 댓글 등을 통해서 김현지가 이재명 변호사와 주고받았던 글들을 폭로했습니다. 당시 성남시민 모임에서 사용했던 주소, URL이라고 하죠. 뭐 www.google.com
뭐 이런 거죠. 성남시민모임컴 하면은 없대. 지워버렸어. 그런데 얘네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거지. 당시 사용했던 도메인으로 접속을 하면은 이재명과 김현지가 작성한 글을 확인할 수가 없지만 인터넷 아카이브 서비스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접속을 하면은 2000년부터 2007년 무렵에 작성했던 성남 시민 모임의 비밀의 문을 열어 제치고 그 속에 있는 컨텐츠를 확인할 수 있음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베일을 찢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기되고 있는 많은 의혹, 한마디로 김현지가 고향이 어디인지, 어디에서 공부했는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과는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김현지가 이재명을 어떻게 불렀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야, 이거 완전 대박입니다. 대박. 아마 오늘 이 내용이 방송을 일찍부터 타지 않을까 싶은데 최진정 TV에서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에 보면은 그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김현지의 의혹들을 추단할 수 있는 단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은 성남 시민 모임의 김현지, 현지, 니르바나 0415, 껌 좀 씹어본 여자. 야, 이거 제가 2004년 있었던 당시 성남 시민 모임 사무국장이었던 김현지 사진을 공개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데에서 다른 사람들은 테이블에 다 앉아 있는데 지금 한쪽에 서 있는 여자가 김현지입니다. 이게 2004년 성남 시민 모임에서 있었던 사진이고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사진입니다. 야, 그리고 고전 2003년 성남 시민 모임에 있었던 사진도 공개합니다. 잘 보시면은 지금 김현지와 이재명이 둘이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이는 남성이 2003년 이재명이고 그 옆에 앉아 있는 여성이 김현지로 보입니다. 이때 성남시민 홈페이지에 있었던 것으로 2003년 3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성남시민 모임에서 성남시 예산 어떻게 쓰이나 라는 세미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야, 이제 드디어 비밀이 하나하나씩 공개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니르바나라고 하는 너바나가 뭡니까? 열반 아닙니까? 아마 김현지의 종교가 불교일 가능성, 물론 뭐 락그룹, 락밴드 널바나가 있기 때문에 락밴드 널바나를 따가지고 왔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니르바나 0415 4월 15일이 73년 4월 15일 김현지의 생일이기 때문에 뒤에 니르바나 또는 니르바나 0415 트위터 썼던 것이 김현지의 생일이다라는 설이 있고 또 하나의 설은 4월 15일이 공교롭게도 북한 김일성의 사망일이기 때문에 썼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다만
김현지의 재산 공개 내역과 관련해서 주민 그 주소지를, 그러니까 본인이 대장동 아파트 가지고 있잖아요. 대장동 등기부등본을 떼보면은 거기에 뒷번호 나오지 않지만 앞에 있는 생년월일은 소유자께 나옵니다. 거기를 봤을 때에 73년 4월 15일로 되어 있는 것이 생일이다라는 얘기 있는데, 저는 니르바나 0415가 본인이 불교적 성향과 생일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트위터 니르바나 0415, 그리고 김 실장이 아까 얘기했던 성남 시민 모임의 너바나, 니르바나, 열반, 이 키워드가, 아이디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개설된 후에 7번째 올라온 게시물이 니르바나라고 제목이 되어 있고, 니르바나의 제목이 어떻게 되냐. 안녕하세요, 사무국 현지입니다. 2000년 3월 4일. 2000년 3월 4일에 해당 닉네임을 사용하는 것이 사무국으로 올라오고 이메일이 있으니까 결국 성남 시민 모임의 사무국장이 김현지인 것이고, 그 아이디가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인터넷 아카이브 서비스를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이 내용을 그대로 다 볼 수가 있고, 아마 이게 공개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이것 또한 지울 수가 있는데, 아마 지금 조선일보 측에서 전부 다 갈무리를 해놨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서 내용도 그게 김현지가 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원래 녹지가 있었던 공원을 조성해보겠다고 시도한 오늘의 식목 행사는 참 처절했습니다. 우연하게 저랑 이름이 똑같은 은행동, 성남 수정 그 중원구의 은행동, 은행 현대 아파트 있잖아요. 그래, 은행 아파트가, 주공 아파트가 있는데 재건축한다고 난리죠. 은행동에 사는 초등학교 꼬마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무를 심고 이름표를 따랐습니다. 이름표는 김현지라 썼고요. 라고 2000년 4월 5일 날 돼 있습니다. 결국 김현지란 닉네임, 김현지 실장의 마지막 이름을 딴 것으로 하는 못지자, 삼수변의 그 지자, 그러니까 이끼 지자 해서 지, 연못 지자인 거죠. 닉네임도 이메일을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봤을 때에 김현지 실장이 썼다고 보는 것이 확실한 추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X, 트위터에 사용했던 이메일 그 아이디도 니르바나 0415라고 쓰여 있는데, 이 또한 성남 시민 모임 홈페이지에 있는 김현지 실장과 같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거기에 김현지만 있느냐? 여기에 드디어 이재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그 성남시장 업무를 논하던 메시지가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김현지의 고향이 어딘가. 야, 이거 드디어 자기 이름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쓴 것이기 때문에 고향이 드디어 공개됩니다. 고향이 어딜까요, 여러분? 우리 댓글로 제일 먼저 김현지의 고향을 맞춰주시는 분께 제가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김현지의 고향 전라도 광주였습니다. 김현지가 2000년 5월 15일 쓴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주 전 고향 광주에 어버이날이어서 내려갔더니 아는 선배네 리서치 괄호 열고 여론조사 업체로 추정해서 광주 북구청이 부탁한 설문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저런 맥락을 봤을 때 김현지가 사실상 확실하다라고 추정이 되고, 김현지는 본인 스스로 고향이 광주란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광주에 어버이날 내려갔다라고 하니까 전라도 광주에 부모님들이 2000년대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김 실장의 출신이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본인이 홈페이지에
고향이 광주라고 적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추정과 비슷한 것이죠. 실제 지난 6월 12일 날 광주일보는 어떤 기사를 냈느냐. 김 실장의 고향이 전남 담양이다 라고 보도를 했고, 지난 10월 2일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 실장이 광주에서 고향에 나오고 담양 출신이라고 실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백과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처음에는 광주가 고향이다 라고 했다가 찍찍 끊고 또 옆에는 담양이다 라고. 물론 광주와 담양은 10분 15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제가 광주 지방법원에서 근무할 때 토요일 같은 때나 아니면 잠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차를 타고 빨리 가면은 30분 정도 가면은 담양이 나옵니다. 담양에 가면은 담양 떡갈비가 유명하죠. 담양 떡갈비 먹고 왔던 기억이 나네요. 옆에 소세원, 정철의 송강 정철의 이 가사문학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곳이 담양이죠. 야, 그러면은 대학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두둥. 성남에 있는 신구대냐? 아니면 얼마 전 밝힌 것처럼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냐?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이 스스로 쓴 글이 있습니다. 지난 2000년 3월 14일 쓴 글입니다. 지난 일요일 정말 오래간만에 종로에 갔었어요. 학교 다닐 적 누비던 거리의 향수란 참 좋았습니다. 종로에 나갔는데 학교 다닐 적 누비던 거리의 향수. 이게 뭐죠? 얼마 전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대학을 갓 졸업한 김현주를 1998년에 이재명에게 소개시켜줬다. 상명여대 93학번으로 1998년 2월에 졸업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상명대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상명여대였습니다. 그런데 1996년 남녀공학으로 전환이 됐는데 상명여대가 어디 있느냐? 바로 세금정 종로구입니다. 상명여대 그 자체는 고기터널 지나가지고 꼭대기에 저 만대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놀고 껌 씻기는 힘들죠. 그러면 거기에서 버스 타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종로입니다. 저도 90년대 초반에 이때 대학교 다닐 때 미팅하고 소개팅하고 영어 공부하려고 하면은 종로에 나와가지고 종로 민병철 어학원 다니고 종로에서 소개팅하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종로 서적이 문이 양쪽에 2개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항상 바글바글 해가지고 분명히 오른쪽 종로 서적 지금도 있나요? 못 알았죠. 종로 서적에 보자고 했는데 서로 기다리다가 결국 못 보고 기다렸죠. 휴대폰도 없고 했었으니까. 나는 이쪽 문, 너는 저쪽 문에서 기다리다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바로 상명여대를 다녔다는 것을 사실상 추단할 수 있는 내용도 지금 이 자료에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애지중지 김현주는 운동권 계파 가운데 박주민 의원 등이 있는 21세기파 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흔히 알려진 운동권 우파인 경기 동부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죠. 결국 경기 동부연합과는 상관없는 경기 동부가 2개가 있는데 그중에 통진당 계열이 아니고 또 다른 계열의 경기 동부 쪽과 관련되어 있는데 다만 두 경기 동부 모두 성남시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두 쪽 다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지금 정치계의 중론이라고 보이는 것이죠. 야, 참
사실 그랬기 때문에 그 정의당 소속이었다가 그 당을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방송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 박원석 전 의원도 어떻게 보면 극단적 좌파에서는 조금 나와 있었던 사람과 어떻게 보면 김 실장의 어떤 정치적 성향 차이를 약간 추단해 볼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현지가 좌파, 극단적 좌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뭐냐? 사이버대학교 입학 때문인 겁니다. 무슨 사이버대학교냐? 2000년 4월에 1998년에 졸업해놓고 2000년 4월에 어떤 글을 올렸나? 사이버 공간에 대학이 원래 생겼답니다. 무슨 대학교? 메트로폴리탄 유니버시티. 지금 이 메트로폴리탄 유니버시티는 당시 즐거운 쌀아 가자 장미여관으로를 썼던 마광수 연대 교수 그리고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등이 출강한 사이버 인문대학교인데 거기에 등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메트로폴리탄 대학을 운영한 것이 황인욱, 윤석양. 윤석양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보안사 민간인 사찰 문건 군대에 있으면서 폭로했던 인물로서 저는 잘 알고 있죠. 그 반면에 황인욱이라는 자는 1992년 난파간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권력 순위에 가까웠던 이선실이 주도했던 남한조선민주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구속됐던 자입니다. 극단적 종북주의자였던 간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1998년 특별사면으로 DJ 때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는 것이죠. 그런 인물이 다니던 학교에 들어갔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번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재밌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김현지가 이거는 2004년 성남시의회에서 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김현지가 색깔 있는 안경 끼고 지금 시의회 관계자들을 좁혀고 여러 명이서 조리돌림하는 내용, 이걸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이틀 동안 구속됐던 것이 있는데요. 지금 성남시민 홈페이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내용을 쭉 보면은 이거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은 요거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십니까? 보이셔요? 댓글 한번 올려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자칭 껌 좀 씹었던 언니. 껌 좀 씹었던 언니가 트위터에 제명리, 이재명이라고 돼 있죠? 크크, 이변. 껌 좀 씹었던 언니가 지금 김현지이고요. 김현지가 2012년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됐을 때 이재명을 이변이라고 부르면서 시장님 내일을 위해 얼른 주무시와요 라면서 크크하고 눈웃음 치고 있는데 이때가 몇 시냐? 1시 3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 시민 모임을 할 때는 이재명과 함께 이른바 성남시의회 사건을 일으켰고, 그리고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니까 새벽 1시에 이재명한테 크크 이변 내일을 위해서 좀 일찍 자라 라고 하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둘은
어떤 관계일까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30년 가까이서 그림자처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사람, 껌 좀 씹던 언니 김현지, 니르바나 0415. 너의 정체는 무엇인가? 스스로 드디어 현지궁의 비밀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고향은 광주, 내가 공부한 것은 서울 종로랑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난파간첩 이선실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이 만든 사이버대학교에 입학했음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인간. 야, 아무튼 대단합니다. 이재명도 여기에서 성남시민모임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김현지를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업무 지시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이 사무국에서 연락했다라고 대답하는 그런 내용도 다 들어 있습니다. 결국 2001년 이재명이 집행위원장을 그만둔 뒤 성남의 백궁지역, 성남의료원 등 성남시 내부 의제를 다루고 그리고 시민모임과 김 실장이 지원 사격을 했던 내용도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30여 년간의 두 사람의 관계가 하나하나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2004년 성남의료원 성립운동하면서 시민모임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의 심의를 의회가 보류하자 의회로 난입해가지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을 받게 됐죠. 그리고 그 벌금 그 내용에 보면은 구금된 이틀은 어떻게 보면 벌금 안 냈을 때 그 깜빵 보내는 걸로 산입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틀 동안 체포돼 있던 사실도 판결을 통해 가지고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2006년 당시에 김현지의 사진입니다. 대학 졸업한 때로부터 8년 정도 지난 사진이니까 대학을 22살, 3살에 졸업했다고 하면은 8년 정도 하면은 30살 내지 31살 정도 때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2002년 이른바 효순임 이선희 사건, 이 주한미군이 훈련하다가 장갑차에 안타깝게 사망했는 사건에 대해서 가지고도 성남시민 홈페이지에 살인미군 처벌, 부시 직접 사과하는 등 이게 서울시청 앞에 열리는 촛불 집회에 참석하는 시국 선언문도 올린 내용이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야, 참 이런 내용을 보면은 오늘 김현지 특집으로 충분히 김현지의 실체와 이재명의 관계를 상당 부분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상에 관한 부분이 밝혀졌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최근에 공개된 김현지의 목소리로 추정되는 지난 대선 2022년 대선 300개, 200개, 6천만 원 대선 자금 그 300억이 혹시 대장동 저수지에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체를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총무비서관을 하면서 지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만사 현통 모든 인사와 정책은 김현지를 통해야만 이재명에게 가고 심지어 여가부 장관 또한 너 아웃이야 라고 얘기했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이런 부분 아까 대선 자금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밝혀야 될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까도 양배추 현지. 오경미님, 아 역시 좋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팍팍
보내주시면은 최진영 TV 쑥쑥 커갑니다. 오늘은 김현지 특집이었고요. 제가 한 5분간만 충격적인 얘기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고액자산가 이민 이거는 따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한 10분 15분 정도 해드리고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캄보디아 공포 현지 사망자가 100명까지 이룰 수 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야, 이거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걱정일 수밖에 없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만요. 지금 제가 제가 정리해놨던 부분이 지금 살짝 날아갔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그 모임에 지금 가야 돼가지고 마음이 조금 급해서 그런데요. 오늘 오전은 김현지 특집으로 꾸며봤습니다. 애지중지 김현지, 현지궁의 비밀의 베일이 찢어지고 있다. 최진영 TV에서 끝까지 추적해서 김현지가 누구인 것이고 김현지가 받고 있는 의혹이 무엇이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밝혀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계속 여러분들께 밥상 이쁘게 차려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의 시사 로켓 배송이었습니다. 즐겁고 복된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충성!